자,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이고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쪽 나라 얘기, 저쪽 나라 주식, 미국 얘기입니다. 자, 해외 주식 전문 애널리스트 모셨는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고요. 최보원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은 잘 나가네요.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나 뭐 여러 가지 그쪽도 뭐 내나 사람 사는 곳이라서 다르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 뭐 어제는 인프라 법안 통과 같은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 성장의 그 동력으로 작용하고 성장 기업들의 지표들을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인데 대형 성장 기업들 2분기 성적표는 좀 어땠는지 파악을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뭐 지난 밤에는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된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뿐만이 아니고 최근 한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한 달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성장주 가치주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후에 약 400개의 대형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만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도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서 약 87%가 예상보다도 양호한 이익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진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5%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9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만큼 상당히 우려보다도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기업들의 87%는 이미 예상보다 양호한 이익을 발표했고 결과를 다 마감해봐야 되지만 최보원 애널리스트가 추정컨대 한 90%, 93% 이상은 2분기가 실적이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것보다도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컨센 기준으로 한번 또 살펴보셔도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수준이 92% 정도가 될 거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수치인 게 이 전년 즉 이제 2020년 2분기와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약 30, 지난해. 전년 그러면 지난해 이제 2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약 30% 감소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체감적으로 이거는 완전 어닝 쇼크다,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던 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이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회복을 넘어선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뭐 기업의 그 계속 성장 모형을 따라가는 뭐 그게 이제 부스터처럼 돈으로 막 계속 이제 윤활을 시키고 실제 뭐 소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눈높이라고 하잖아요. 뭐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예상치,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런 합의점 이런 것들을 막 내놓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상보다도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장 기대보다도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렇게 호실적에도 주가는 너무 좀 빨리 왔다 이런 건가요? 왜 좀 시큰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또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은 잘 가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이 조금 이제 상대 수익률을 좀 부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도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팡팡 못 가는 분위기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냐라고 하면은 크게 좀 두 가지 이유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즉 연초 대비로 좀 빠졌던 국가들이 빠르게 또 상승을 하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른 듯이 보여진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로 이 체감적으로 이렇게 팍 오른다라는 느낌이 안 드시는 이유로는요.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들 중에서 3개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다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거기도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이제 서프라이즈, 놀라운 실적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슈퍼 서프라이즈. 뭐 또 용어도 계속 거기도 창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애플이 2분기에는 이제
약간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반응이 오히려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그 3개 기업뿐만이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들 모두 2분기 실적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 나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 지난번에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3분기보다는 향후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락을 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우리 실적 매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대놓고 좀 얘기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페이스북이요. 특히 이제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 아까 말씀드린 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하반기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네. 좀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좀 약간 합리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네. 우리의 저기 관습적인 걸 보면은 기업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기업 입장에서 꼭 싫어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면 좋으면은 더 좋을 거야, 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만 맨날 자신감을 불어줬는데 미국은 아니야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이러한 기업 경영진의 스타일이 있으시고요. 조금 더 자기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좀 이제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 게 이 페이스북 쪽이었는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때는요. 구체적인 수치도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요. 네. 하지만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또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초에 나타났던 현상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는 반독점 조사 이제 계속 진행되는 시기에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지나자마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우리는 성장할 거야. 메타버스 우리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만큼 상당히 규제 당국의 눈치를 좀 보는 이러한 컨퍼런스 콜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밀당을 잘하는군요. 자,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또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굵직한 또 대여가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페이팔인가요? 페이팔홀딩스 여기를 좀 비춰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면은. 이 페이퍼홀딩스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과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았다가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매출과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하반기와 같은 경우에도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스퀘어하고 애프터페이 인수 사건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내에서는 또 미국에서도 한국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점에 이 결제 금액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8월 말까지 코로나19 피해가 좀 컸던 이 경기 소비재 업체들의 실적 발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하세요? 대형 성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8월 말까지 중요해지는 게 코로나19로 이제 피해가 컸던 경기 소비재 업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IT 업종 내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시스코와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주목을 하셔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해당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 좀 높아지는 기업으로는 요 시스코, 타겟 이런 기업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시스코나 타겟. 타겟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유통. 네.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이 좀 있다면 어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 타겟과 같은 기업이 그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이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본인의 회사를 평가를 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번에 오프라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갈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할 수 있어 상당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지난 분기하고는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은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는 게요.
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유통업체들보다 빠르게 온라인 채널을 구축을 했던 이러한 업체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이번에도 다른 유통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에만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겟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존에 구축했던 옴니 채널도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체들 중에서도 최소한 이 기업은 좀 컨퍼런스 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하반기 미국 증시 전망, 또 투자 전략 제시하신다면 최보원 연구원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하반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성장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형 성장주들 지금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담 낮은 기업도 있지만 그쪽 기업들이 좀 올랐을 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중소형 성장 기업들까지도 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IT 쪽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T하고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네. 업종. 좋습니다. 머크는 커버 안 하시죠? 머크는 이제 제약사 쪽이라서 국내 쪽에서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쪽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약 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하나하나 들어가기가 좀 힘드시다 하면은 ETF로 좀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가 좀 좀 어렵다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ETF 묶음으로. 네, ETF로 묶음으로 좀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제 어. 대표적으로 IBB와 같은 ETF들도 있으시고요. IB B 그리고 IHF와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 이제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 크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ETF에 좀 큰 기업들 많이 뭉쳐져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함께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